아무리 그래도 어쩜 그렇게 자식을 괴롭히셔. 당신이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시대? 돌아가셔야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지? 전화 한 통 하는 게 너희한테는 그렇게 괴로운 일이야? 내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어머님, 듣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화를 자주 하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그러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전화하라고 안 하면 잘하지도 않지 않냐? 어머니, 그건 너도 똑같아. 지 부모한텐 관심도 하나 없고 매일 바쁘다 소리만 하고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희도 조금 지쳐서 그랬어요. 내가 뭐 나 데리고 살라더냐? 아니면 매일 와서 안부 인사를 하라더냐? 전화하더라도 길게 통화하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 어쩌겠냐? 내가 나가 죽어야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정분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이가 드니 참 서러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자식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란 건 점점 더 부모를 등한시하게 되니 말이죠. 나이 든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들 일인 것인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남들처럼 합가하자는 뜻을 비춘 적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내 자식 잘 사는구나 생각하고 또 내 자식이 이 늙은 부모를 잊지 않았구나 위안할 텐데 말이죠. 나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었고 혼자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봐 주길 바란 것이 아닌데 지긋지긋한 이 상황이 정 씨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는 며느리. 충격적인 그 말에 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죽기라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지가 떨리도록 싫은 것인지 아무리 귀찮아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차라리 휴대폰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 오는 일 말고는 쓸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괘씸해서 정 씨도 더 이상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는 게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길이었죠. 정 씨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그리고 그 밑으로 딸이 둘 있었습니다. 모두 다 결혼을 했고 딸 둘은 조금 멀리 시집가는 바람에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2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로 정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적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때때로 있었으니 말이죠. 정 씨는 무릎을 어루만지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 정정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자 정 씨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기훈아, 출근했냐? 지금 하고 있어요. 운전 중인데 어쩐 일이세요?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건 정 씨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들으며 정 씨가 대꾸했습니다. 기훈아, 엄마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자 잠깐의 침묵 후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요? 제가 오늘은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시간을 빼기가 조금 힘든데 택시 타고 가세요. 아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쩐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늘상 바쁘다고는 하는데 자신의 가족과는 놀러도 자주 다니고 하는 걸 봐선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데가 아프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의 부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찮아하는 걸 느끼면서도 다시 한번 말을 꺼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빠서요. 며칠 뒤에 가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며칠 뒤라고 시간이 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핑계를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지금 회사 도착해서 올라가 봐야 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선 끊어진 전화. 정 씨는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이 없다. 정이 없어. 정 씨가 중얼거렸지만 그 중얼거림을 들어줄 사람은 텅 빈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서러웠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아들에게 부탁해야 할 때 말이죠. 아들은 늘 바빴고 그렇다고 병원을 주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는 혼자 다니거나 남편과 다녔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정 씨가 보살펴 줬던 것처럼 아들도 가끔이나마 정 씨에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뒤 정 씨는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밤에 창문을 열고 자서 감기에 걸린 듯 했습니다. 정 씨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아니, 무릎 말고. 감기에 걸려서 말이야. 그런데 아들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택시 타고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혼자 가기 힘드시면 집 앞에 약국에서 우선 감기약 사드시고요. 아들의 말에 정 씨야말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린 것과 자신이 같은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잘 낫지도 않고 몸이 얼마나 힘든데 약만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혼자서 병원에 가라는 아들에게 섭섭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바쁘냐? 지난번엔 너희 결혼 기념일 땐 회사 하루 쉬고 어디 다녀왔다며? 그때는 결혼 기념일이라 미리 계획하고 쉰 거고요.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못 나와? 점심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점심시간이면 병원도 점심시간이죠. 말을 자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회사를 비울 수도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듣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전화를 끊고 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집에 있던 감기약이나 먹고 좀 쉬자 싶었습니다. 약을 먹고 거실 소파에 거의 종일 누워있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아들도 그런 정 씨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난해 아들 며느리가 거실에 웬 카메라를 달아놨으니 말이죠.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달아놓고 종종 확인한다는데 어째서 아프다는 말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야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쯤 됐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퇴근할 건데 바로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우리 집에? 뭐 하러? 병원 가셔야 한다면서요. 그래? 회사는 어쩌고? 집에서도 하고 내일 좀 더 일찍 출근해야죠. 정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신의 아들이 아픈 엄마를 무시할 불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던 기분이 밝게 갠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잠시 뒤에 데리러 온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진작부터 외출할 준비를 해놓은 정 씨였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하니 어쩐지 감기 기운도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바쁘다면서. 뭐 하러 왔어? 혼자 가려고 했는데. 낮에도 병원에 안 가시길래요. 에이, 좀 이따가 가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그래도 엄마 생각은 하는구나.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죠. 요새 그렇게 바쁘니? 둘 다 통전화도 없고 걱정되게. 정 씨가 병원으로 가는 아들의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바쁘죠? 선우 엄마도 요새 정신없어요. 매일 야근하고 그래요. 아이고, 일도 적당히 해야지. 가족들도 돌보고 할 시간도 없이 살면 안 돼.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잖아요. 그렇다고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이 살아? 쉬엄쉬엄 해. 시간 날 때 전화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쩐지 앞으로도 바쁘니 전화는 자주 못하겠다는 뜻이 담긴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를 흘끗 바라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도로로 돌렸습니다. 작게 한숨 소리가 난 것 같은 건 정 씨의 착각일 뿐인 것인지 정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을 땐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정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임 친구들이었는데 각자 일들이 많아 한동안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전날 저녁부터 옷을 고르며 들떠 있었습니다. 기훈아,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자식들이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준다는데 정 씨도 아들이 태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이요. 그래. 내일 주말이라 회사도 안 갈 거 아니야. 얼마 안 멀어. 우리 집에서 3,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대중교통 타고 가는 건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아,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는데. 왜? 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선우랑 선아 데리고 다 같이 어디 좀 가기로 해서요. 어딜 가는데? 꼬치꼬치 캐묻는 정 씨 때문에 아들이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유원지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데려다 주지 못해? 3, 40분 거리면 어머니 댁으로 갔다가 오고 그러면 오전 시간을 비워야 하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니? 남들은 다들 아들, 딸들이 태워다 준다는데.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어김없이 아들의 입에서 택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택시. 정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모셔다 드릴게요. 내일 오전부터 일정이 있어서 미리 알았으면 다른 날짜로 잡는 건데. 아니야. 괜찮다. 택시 타면 되지. 네.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래. 정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네. 정 씨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20만 원 입금했어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못 모셔다 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의 메시지에도 정 씨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데 자식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돈을 바라는 게 아닌데 말이죠.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아나?
결국 정 씨는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았죠. 택시 타고 왔어? 나도 택시 타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지 뭐야. 그리고 용돈도 50만 원이나 줬어. 나들이 하라고. 우리 딸도 여기까지 데려다 줬지. 난 택시는 못 타겠더라고. 택시는 불편하지.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들 사이에서 정 씨는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우리 아들 전화 왔다. 잘 놀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런가? 우리 딸도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 얼굴은 전혀 귀찮은 표정이 아니었기에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자신의 자식들과는 영 거리가 먼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의 세 자식들은 며칠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귀찮은 듯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하루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남들은 다들 자식들이 데리러 왔는데 정 씨만 택시를 탔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라도 왔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휴대폰만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연락해야겠다 싶어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들이를 간다더니 아직까지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이랑 통화되냐? 오빠? 아니, 연락 안 해봤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통돼야 말이지. 언제 전화해봤는데요? 10분인가? 20분인가? 그런 연락 오겠죠. 처음엔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정 씨의 대답에 따른 김샜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1, 20분 연락 안 됐다고 그렇게 걱정을 해요? 이놈의 자식은 전화가 한 번에 되지도 않고 말이야. 어디 놀러 갔다면서요? 꼭 오늘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해. 정 씨는 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말 못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또 그래요? 전화 잘하잖아. 새언니도 자주 하던데요? 뭘? 자주 하기는 뭘 자주 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지 않나? 역시나 부모와 자식의 생각은 참 달랐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보다는 더 자주 연락할 텐데 남도 아니고 부모에게 좀 더 신경을 쓸 수는 없는가 싶었습니다. 특히나 정 씨는 혼자였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면 무척 외로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의지할 때가 자식 말고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엄마.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해? 그러는 너는 집에서 놀면서 전화 한 통도 없어? 얼마 만에 통화하는 거야? 벌써 보름은 넘었잖냐? 그러자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간 말이 없던 딸이 대꾸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회사 안 간다고 노는 건 아니에요. 전화 자주 할게요. 항상 말로만 그러지. 이번에는 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그렇다고 정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전화 좀 자주 하라고 잔소리 같은 부탁만 할 수밖에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정신 없어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전화를 하는 거야? 정 씨도 모르게 불퉁한 대답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전화하셨던 거 알았을 때는 너무 시간이 늦어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 드린 거예요.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너희는 재밌었어? 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다음에 언제? 정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름 휴가 때요. 그래. 알겠소. 정 씨는 아들에게 보일 리 없지만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다짐을 받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들과 다시 통화를 한 것은 나흘 뒤였습니다. 정 씨는 나흘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종 기운이 없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몸까지 아프니까 어쩐지 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자식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챙겨줬을 텐데 그게 아니니 말이죠. 그동안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하고 며칠이 지났지만 통정화가 없었던 탓에 정 씨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가 왔는지 전화가 오는지. 하지만 전화를 자주 하겠다던 딸도 전화가 없었고 아들은 더욱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러다가 TV에 나오는 노인들처럼 고독사를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 자식들이 내버려둔 탓이었죠. 그러다가 울린 전화에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불만스레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가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아,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해. 친구들의 자식 자랑도 한참을 듣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자꾸만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전화도 잘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혼자 남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요 며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 아, 정말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연락을 자주 안 하니까 알 턱이 있니? 죄송해요. 요새 바빠서요.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이 바빠? 한반 물고가 트이자 정 씨의 불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선우 엄마도 말이야. 목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선우 엄마가 나들이 가시라고 돈도 보내드렸잖아요. 돈만 탁 보내놓고 전화도 없었잖냐? 그러는 거 아니다. 잠시 말이 없던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역시나 딸과 똑같은 말을 하는 아들. 두고 보지 않아도 역시나 다음 통화는 한참 뒤일 것을 알았습니다. 편찮으신 데는 좀 괜찮으세요? 나이 들면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지.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뭘 병원까지 가. 그래도 가보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니 정 씨의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고 들를게요. 병원 가요. 그럴래? 정 씨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갈 때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의 말대로 그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의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았는데 아들의 전화의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왜 안 오니? 아, 거의 다 왔어요. 신호대기 중인데 5분 안에 도착하거든요. 지금 밑으로 내려오실래요? 1층 주차장으로요. 뭐? 혼자 내려가라고? 네. 바로 출발하려고요. 집에 안 올라왔다 가게? 뭐하러 그래요? 어차피 바로 나와야 하는데. 정 씨는 그 말에도 어쩐지 서운했습니다. 보통은 병원에 부모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나갈 텐데 말이죠. 정 씨가 잠시 말이 없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주차하고 올라가요? 아니다. 됐다.
뭐 하러 그러냐? 시간 낭비지. 그러자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 어쩐지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이고 뭐고 귀찮으면 말하라.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애써 서운한 감정을 내리눌렀습니다. 자식에게는 늘 져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했죠. 그날 정씨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그리고 같은 해 명절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올래? 정씨가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에 갈게요. 오후에? 네. 조금 일찍 오면 안 되는 거야? 아, 조금 일찍이요.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왕에 오는 거 좀 일찍 와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눴으면 해서 꺼낸 말이었는데 그 반응이 참 찜찜했죠. 그러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집에 오자 그런 감정은 싹 잊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식의 방문은 반갑고 설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왔어? 벌써 훌쩍 커버린 손주들을 정씨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몸동작으로 안겨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말을 하다가 정씨의 친구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이 매일같이 전화한다더라. 혹시나 지 엄마 혼자 있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그러자 대답은 없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힐끔거리며 아들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너희한테 매일 전화하라는 건 아니고. 아, 전화 자주 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을 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너희가 자주 전화하겠다고 하고 하는 애들이냐? 한숨 쉬듯 하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고 갈 거지? 정씨가 묻자 아들이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자고 갈게요.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 북적북적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다 같이 오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지난 여름 휴가 때 같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병원 갈 때나 어쩔 때나 가끔 보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밤늦게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는 정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어쩌겠어 그러면.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일도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사한테 매번 한 소리 듣는 건 어머님도 아셔? 어머님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래도 당신한테까지 그러시진 않잖아. 가끔 전화드리면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냐고 그러시고. 그놈의 전화. 지긋지긋해. 누구는 좋아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자식이 당신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만 찾으셔? 점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나이 드셔서 그렇지. 애가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쩜 그렇게 자식을 괴롭히셔. 당신이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시대? 돌아가셔야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지? 정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며느리와 정씨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놀란 아들도 정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너희한테는 그렇게 괴로운 일이야? 내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며느리가 황급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정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그러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전화하라고 안 하면 잘하지도 않지 않냐? 어머니, 그건 너도 똑같아. 지 부모한텐 관심도 하나 없고 매일 바쁘다 소리만 하고 말이야. 그래, 내가 나가 죽을게.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희도 조금 지쳐서 그랬어요. 내가 뭐 나 데리고 살라더냐? 아니면 매일 와서 안부 인사를 하라더냐? 전화하더라도 길게 통화하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 어쩌겠냐? 내가 나가 죽어야지. 정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신용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확 어디 가서 죽어버려야 너희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자주 찾아뵐 거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전화를 하겠다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 괴롭히는 부모라고 뒤에서 험담할 거 아니니? 그러자 입술을 꼭 깨무는 며느리. 제가 잘못했어요. 눈시울을 붉히는 며느리 때문에 정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까는 눈앞이 새빨갛게 변하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니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약속대로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지. 너는? 저는 이제 씻고 나왔어요. 밥 먹으려고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의 안부를 묻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정 씨는 좋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자식의 돌봄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전화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무척 힘든 것이었습니다. 까먹고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 씨는 아들이 아닌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왜 이렇게 할머니한테 전화가 없어? 아, 학교 때문에. 학교 끝나고 전화하면 되잖아. 저 숙제도 있고 학원도 있어서요. 할머니는 우리 손주 목소리 자주 듣고 싶은데. 아, 네. 그래. 할머니한테 자주 전화 좀 해. 알겠지? 그러자 어느 날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선우한테까지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선우 아빠가 전화 드리는 걸로 충분하시잖아요. 부담? 손주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하라는 게 부담이냐? 그게 아니고요. 자꾸만 강요를 하시니까 그렇죠.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건 너 아니니? 정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 맘대로 손주랑 통화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들이 자주 전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며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자식 좀 그만 괴롭히세요. 선우만이 아니라 선우 아빠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걱정돼서 근처로 이사도 갔는데 회사에 있을 때도 아무 때나 전화하시고 꼭 태워달라고 그러시고 이틀 전화 안 하면 서운하다 하시고 선우 아빠 요새 원형 탈모도 왔어요. 그게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야?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식 손주와 전화통화 좀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당사자도 아닌데 말이죠. 누가 너 보고 전화하라 그래?
정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전화를 아들이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화를 내는 아들 때문에 정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노력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전화드리고 싶겠어요? 그 말이 정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화 몇 통의 자식에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전화를 드려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전화 한 통 하는데 1시간이 걸리냐, 2시간이 걸리냐?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야? 어련히 알아서 연락드리는데 자꾸만 몰아붙이시고 눈치 주시면 누가 전화를 드리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전화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라. 그래놓고는 또 죽어야 된다 어쩐다 하실 거예요? 이런 나쁜 놈. 뭘 어떻게 해도 불효자를 만드시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하지 말고 네 애미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아니다. 내가 아예 핸드폰을 없애버릴 테니까 걱정 말아라. 정 씨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딸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남이 집 가장 되고 끝이야. 부모 알기를 똥으로 알고 말이야. 내가 지들한테 좀 잘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며 하는 말에 딸이 정 씨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집착했죠. 뭐? 엄마도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해? 아주 그냥 자식들이 다 똑같다. 네 엄마 곧 80이야. 그러면 걱정돼서라도 안 시켜도 늘 들여다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게 자식된 도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솔직히 오빠 힘들만 했어요. 자식이 셋이 있어도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게 생겼구나. 엄마, 솔직히. 엄마는 늘 오빠밖에 없었으면서 이렇게 자식 욕할 때만 전화하는 것도 달갑지 않아요. 감정 쓰레기통 된 것 같아서 전화만 오면 우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좀 그만 볶으세요. 정 씨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자신들 생각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정 씨는 다음 날 곧장 휴대폰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란 듯이 말이죠. 이러면 아들, 딸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딸들이야 그렇다 쳐도 아들은 곧장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오히려 휴대폰이 없으니 정 씨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누굴 만날 수도 없고 통화를 할 수도 없으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꼭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나흘 만에 다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아들, 딸들에게도 전체 메시지인 척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번호 바뀌었으니 연락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정분이. 하지만 누구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 씨와 연을 끊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또다시 섭섭해졌습니다. 말다툼 좀 했기로써니 이렇게 연락을 뚝 끊어버릴 수가 있나 야속했습니다. 정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매정한지, 전화 한 통이 뭐가 그리 큰 부탁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 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잣말이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어 번 신호가 가더니 뚝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정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